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파산 신청의 취하 불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 파산 면책 신청을 하시고 파산 선고 후에 신청을 취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알고서 본인이 나는 이제 면책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라고 하기 전에는 이 파산 신청이 가지는 의미하고 파산 선고의 취하가 불가능한 그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결행을 하셔야 됩니다. 파산 신청은 파산 선고 전에는 취하가 가능하나 파산 선고 이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법상 파산 선고 이후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파산 선고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파산 선고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집단적 채무 처리 절차인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관리처분권 이전과 파산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약이 파산 선고로 인하여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에 신청 취하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하나여 취하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 제592조의 보전처분, 593조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입법론으로는 파산 절차에서도 파산 선고 전 파산 신청의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법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입법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산법 제29조는 파산 선고 후 파산 신청 취하를 명문화하였다고 한다. 파산 선고 후 파산 신청 취하를 할 수 없다는, 이거 약간 잘못 쓰셨는데요. 파산 신청 취하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명문화했습니다. 파산 선고 후 파산관제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관제인의 조사를 받기 싫고, 왜냐하면 관제인이 파면 팔수록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그 은닉재산이 전부가 발견돼서 그 재산을 토해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아들한테 보증금을 1억을 옮겨놨는데 이제 발견된 거예요. 아들이 소득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냥 나이도 어려요. 그럼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닉되었을 개연성이 가장 크죠.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아들이 대출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아주 가깝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보증금이 1억이 있다가 아들이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이사를 가면서 아들 명의로 싹 바꿔놓은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1억을 토해내게 생겼죠. 누구누구의 조언을 들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봐라.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채무자의 대응은 돈을 그냥 파산재단에다가 토해내는 경우. 두 번째, 토해내면서 이제 파산관제인이 줄여줄 수는 있죠. 면제재산 3,700 빼주고 생활비 1,110만원 빼주면 한 4,700까지는 인정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절반, 한 5,300 정도. 거기서 이제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계약을 체결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겁니다. 이제 파산 신청, 면책 신청 취하로 대응하는 경우죠. 이 경우 파산 신청은 취하가 되지 않으므로 파산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고, 파산관제인에 의한 환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환가된 이후에도 면책 신청이 취하되어 면책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문구 있죠.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환가된 이후에도 면책 신청이 취하되어 면책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사안은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 초창기 사건입니다. 판사님이 아마 2013년인가요? 12년인가? 부파산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남편이 전 배우자 것까지 해서 그 배우자가 이제
보증을 쓴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왔어요. 남편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면책해줬어요. 근데 여자는 딱 보니까 파산 전에, 파산 한 1년 전인가요? 몇 개월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면목동인가 거기에 아파트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형제들이 뭐 한 4, 5남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지분을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넘어요. 아파트가 그 당시에도 비싸죠. 서울은. 2천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협의분할에서 이제 제로로 하고 어머니 명의로 했죠. 가족들이 의논을 해서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부인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어머니하고 한 700인가 800에 화해계약을 체결했어요. 돈이 계속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채무자가 면책을 취하해버린 거예요. 면책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관제인은 이미 화해계약은 체결했죠. 면책 절차는 계속, 면책은 취하돼도 파산 절차는 취하가 안 된다 그랬죠. 파산 선고는 계속 했습니다. 파산 절차는 계속 진행돼서 그 어머니가 700인가 800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기로 했는데 내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소송을 했어요. 그 소송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채무자가 갖다 준 화해계약서 이게 다 위조됐다. 인감도 다 딸이 나 모르게 제출을 했다라고 이제 어머니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언니가 나와서 이제 어머니 입장을 막 대변하는 겁니다. 근데 뭐 결국 그게 이제 결국 돈을 안 내려고 하는 허위 주장으로 봐서 법원에서는 이유 없다라 그래서 관제인에게 700만 원인가요? 그 지급을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쪽에서 700만 원 안 낼 수가 없죠. 안 내면 이제 강제 집행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토해내고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마찬가지예요. 파산 선고는 났으니까 파산 절차는 진행됐고 면책은 채무자가 그 제가 소송하기 전에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취하를 했으니까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차를 진행을 해서 면책의 효력을 못 받았어요. 이분은 아마 지금 시간이 꽤 지났죠. 한 5년 6년 지나서 이런 분이 나중에 이제 그 면책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했을 때 제도의 파산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이분도 이제 나중에 면책을 못 받아서 면책 취하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 그런 문제로 어디 법률사무소로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전문가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마 분명히 상담을 받을 겁니다. 그때 이제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제도의 파산이니까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혹시 뭐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이건 제도의 파산이 안 되게끔 뭐 채권자가 추가됐다든지 그 다음에 그때 파산 절차에서 관제인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일부 반환받아서 채권자들한테 변제가 됐다. 그럼 사실 일부 변제가 된 거 아닙니까? 같은 사안으로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런 경우는 인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 파산 신청에 취하가 불가하다는 거 이거를 파산 선고 단계에서 판사님도 엄청 강조를 하죠. 그래서 취하실 분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 선고 전에 취하를 하라 나와라 그러면 간혹 있습니다. 한 명 정도 한두 명 한 명 정도 나가서 아이 전 안 받겠습니다. 선고를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를 반드시 그
저희들도 이제 지금 단독별로 뭐 한 150명, 200명 모아서 하죠. 관제인 뭐 한 이제는 좀 나눠졌으니까 5, 6으로 나눠질 텐데, 그랬을 때 이제 반드시 알려주죠. 그거를 파산 신청 전에 취하를 하시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은 파산 선고 후 취하는 불가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